압력이 4배로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불목이 좁아지면 또 하나의 물리법칙이 작용을 하게 되어 있죠. 구들방은 과학의 원리,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훨씬 더 좋은 구들방을 만들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헤아람구들입니다. 오늘은 구들방에 대한 궁금증 82번째 시간입니다. 저도 날마다 구들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구들방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신기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불을 떼면 반드시 연기가 나게 되어 있는데요. 구들방은 우리한테 필요한 온기만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특별히 신기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연기가 빠지는 연도가 아주 높게 있어야 연기가 빠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연도가 낮게 있어도 연기가 빠지거든요. 얼른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죠. 난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통이 반드시 위로 있죠. 그런데 구들방은 연도가 아래로 이렇게 있어도 연기가 빠집니다. 보통 구들방을 만들 때 불이 안 들 것을 염려해 가지고 연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연기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과학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오늘은 구들방에서 연도가 낮게 있어도 연기가 빠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불은 가볍기 때문에 위로 치솟고 물은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거, 이것이 바로 중력의 법칙이죠. 중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구들방에서의 열기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궁이보다 연도가 높아야 연기가 빠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 구들방에서 다른 힘은 작용하지 않고 중력만이 작용할 때는 맞는 얘기입니다. 불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아궁이보다 연도가 높아야 연기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죠. 구들방에서 중력의 법칙만 작용할 때는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불을 떼기 막 시작한 때, 아궁이가 차가울 때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궁이에서 중력만 작용하고 다른 압력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궁이에서 불이 본격적으로 타기 시작하면 다른 힘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압력입니다. 아궁이 벽을 이렇게 밀어대는 압력이 생기는데요. 이 압력은 왜 생길까요? 불이 이렇게 타면 공기는 뜨거워서 팽창을 하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팽창하는 압력을 받아서 아궁이가 같이 팽창을 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은 아궁이는 팽창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부피는 일정합니다. 그런데 공기는 팽창을 하죠. 이때 적용되는 과학 법칙은 중력 법칙에다가 한 가지가 더 필요하죠.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보일-샤를의 법칙입니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은 보일-샤를의 법칙 이렇게 생겼거든요. 과학 공식이 나와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연도가 아궁이보다 낮아도 연기가 잘 나갈 수 있다는 과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공식에서 P는 압력, T는 온도, V는 최적이죠. 여기 밑에 있네요. 이때 온도는 절대 온도를 얘기를 합니다.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하면 되죠. 그런데 아궁이나 고래의 부피는 일정합니다. 부피는 상관할 게 없죠. 없애고, 조금 전의 공식에서 부피는 똑같으니까 없애고 다시 써보니까 이런 공식이 되죠. 여기서 최초의 압력이나 온도는 불이 타기 전에 압력 온도를 얘기를 하고요. 이 오른쪽은 불이 탄 후에 압력 온도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이 공식에서 나중에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다가 T2를 곱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없어지겠고요. 불이 붙은 다음에 아궁이 속의 압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압력에다가 나중 온도 나누기 처음 온도죠.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죠.
나중 온도가 800도라고 가정을 하면요. 800 더하기 273을 해야죠. 나누기 처음 온도를 1도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274도 처음 온도는 절대 온도로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산수가 빨리 안 되네. 4가 되죠. 4. 아궁이 속에서 온도가 800도가 됐을 때, 800도로 불이 탔을 때 아궁이 속의 압력은 4배가 높아진다. 이런 간단한 산수가 나오죠. 간단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것을 조금 더 이쁘게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불이 탄 이후에 나중 압력은 불이 타기 전 압력보다 4배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기의 부피가 4배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압력이 4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구들방 아궁이에서 불이 탈 때 여기서 작용하는 물리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면 불이 타면서 공기는 위로 치솟으면서 급격하게 팽창을 하는 거죠. 약 800도일 때 얼마 정도 팽창했습니까? 4배 정도 압력이 커졌죠. 아궁이 속의 온도가 600도일 때는 압력은 3배, 아궁이 속의 온도가 400도일 때 2.5배가 커집니다. 그래서 불이 탈 때 아궁이의 위쪽은 강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들방을 만들 때 이 불목을 좁혀주죠. 보시는 것처럼 아궁이 상단의 불목을 이렇게 좁혀주거든요. 이렇게 불목이 좁아지면 또 하나의 물리법칙이 작용을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하죠. 벤츄리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속도가 커지는 거죠. 이 불목 쪽에서는 압력이 세차게 이렇게 고래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아궁이에서 불이 타고 있으면 계속 이런 압력이 불목 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불목 쪽에서 들어온 연소가스가 고래를 꽉 채우면 역시 압력이 커지겠죠. 그런데 이런 고래 속보다 불목 쪽에서는 압력이 더 크죠. 압력이 적은 쪽이 어딥니까? 당연히 이쪽이죠. 냉기 배출구나 연도 쪽이 압력이 낮기 때문에 고래를 채우고 있던 연기는 압력이 낮은 냉기 배출구나 연도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들방 내에서 공기의 흐름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높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것도 과학의 원리죠. 여기서 작용하는 또 하나의 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즉 연력학 2법칙이 작용을 하죠. 이 아궁이에서 불이 타면서 팽창된 그 압력에 의해서 고래 속의 압력이 높아지고 그 압력에 밀려서 식은 연기가 연도가 낮더라도 또는 냉기 배출구가 이렇게 낮게 있어도 밀려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구들방을 거꾸로 했을 때 이렇게 물을 부으면 그 물의 흐름이 구들방에서 열기의 흐름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구들방 내에서 중력의 법칙만 작용할 때는 만약에 연도가 아궁이보다 이렇게 낮게 만들어졌다고 할 때요, 그냥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고래를 채우고 이렇게 채우고요, 가려고 보니까 아궁이보다 연도가 높네요. 물이 넘어갈 수는 없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다시 밀려서 나오겠죠. 물은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궁이에서는 중력의 법칙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불이 타면서 발생하는 압력이 펌프처럼 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압력이 약 3배에서 4배 정도 이쪽으로 작용을 한다 그랬죠. 펌프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펌프가 이쪽으로 물을 밀어 올리게 되면 이보다도 훨씬 높은 데까지도 물이 올라가죠. 그 원리가 바로 수중 모터의 원리죠. 물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할 때 밑에서 이렇게 펌프가 밀어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들방에서도 이렇게 펌프가 약 3배에서 4배 압력으로 이쪽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 고래 속에 있는 연소가스는 고래 속에 있는 추결장치에 충분히 열교환을 한 다음에
식은 연기가 그 압력에 밀려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더 무거운 것은 이렇게 냉기 배출구를 만들어주면 쉽게 빠지겠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가신가요? 물론 중간에 과학 공식이 하나 나와서 조금 머리가 아플 뻔했지만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불이 타게 되면 중력에 더해서 보일-샤를리 법칙에 의한 압력이 3배에서 4배 정도 가중이 되고요. 거기서 불목을 더 좁혀 놓으면 베르노이 정리 벤츄리 효과에 의해서 더 세게 압력이 가해지죠. 더 센 속도로 이렇게 연소가스가 고래 쪽으로 밀어붙이게 되죠. 그 압력에 의해서 연기는 이렇게 연도가 낮더라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과학 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아궁이 문이나 그리고 아궁이의 구조나 불목의 구조를 그렇게 잘 만드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연도가 비록 낮더라도 연기가 빠지는데 불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궁이의 문은 기밀이 좋고 공기조절구를 잘 만드시고요. 아궁이의 구조는 위로 길게 그리고 옆으로는 좁게 만들어주는 것이 불이 훨씬 세게 탈 수 있고 불의 압력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아궁이의 모양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궁이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모양이 되고요. 아궁이의 모양은 옆에서 봤을 때 새의 머리 형태를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쪽이 새의 부리처럼 이렇게 좁기 때문에 새의 부리로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힘이 좋은 아궁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궁이 구조에서 한 가지 더 강조를 드리자면 아궁이가 너무 크게 되면 이 압력 손실이 아궁이에서 먼저 다 돼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들이미는 압력의 크기가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목도 너무 크게 만들기보다는 적절하게 좁혀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궁이에서 구들장까지의 높이차가 커야 불이 위로 올라가는 힘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들방 내에서는 여러가지의 과학 원리 그리고 자연 법칙이 작용을 하는데요.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이 작용을 하고요. 불이 타면서 압력이 생기는 보일-샤를리 법칙이 작용을 하고요. 불목에서는 베르누이 정리,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하는 연력학 2법칙이 작용을 하죠. 우리 조상님들께서 이런 과학의 법칙을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들방은 과학의 원리,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훨씬 더 좋은 구들방을 만들 수 있겠죠. 오늘은 과학 공식이 나와서 살짝 머리가 아프셨습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 법칙이나 자연의 원리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나와서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과학 법칙의 이름을 몰라도 그것을 이용할 줄 알았고 이렇게 멋진 구들방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구들방 고래 속에는 습기가 많은 공간이죠. 그런데 구들방에서 습기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고래 속에서 습기는 왜 생기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